포핸드와 마찬가지로 백핸드도 손목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서 스윙을 연습을 해야 돼요. 공을 치기 전에 몸의 중심에서 팔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파워를 40% 이상 잃게 됩니다. 공이 더 멀리 온다? 그러면은 방금 한 스텝에서 사이드 스텝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사이드 스텝 하나, 둘. 안녕하세요, 유니콕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백핸드 클리어에 관련된 영상인데 이 영상을 다 보시면 와, 영상 보기 진짜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영상입니다. 백핸드 클리어에 진짜 모든 것을 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립을 잡는 방법부터 공을 강하게 때리는 방법까지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은 것이 백핸드 클리어인데요. 이번 영상 하나로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다 담았기 때문에 영상이 조금 길 수가 있어요. 근데 그동안 백핸드 클리어가 밀려서 혹은 백핸드 쪽으로 가면 밀려서 걱정이셨다면은 이 영상을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보통 코치님들이나 유튜브에서 백핸드 클리어를 가르치는 코치님들 영상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몸을 활용해서 밀어치는 형태의 클리어, 두 번째는 스윙의 각을 잡아서 손목과 팔을 활용해서 구사하는 클리어. 여러분들 생각에는 어떤 클리어가 더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클리어를 배우고 활용하고 계신가요? 제가 그 두 가지 백클리어의 장점과 단점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온몸을 사용해서 하는 클리어의 장점은 일단 멀리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온몸의 힘을 다 활용하기 때문에 더 파워 있는 클리어를 통해서 공을 더 길게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이나 팔에 힘이 약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기술이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높은 타점에서는 구사하기 조금 어렵고 기술의 확장성이 없습니다. 타점이 조금 낮다 보니까 드롭을 하게 되면 푸시 맞을 확률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드롭이나 대각 쪽으로의 구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점에 대한 거리 조절이 확실하지 않으면 힘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백핸드 거리 감각이 없으면 구사하기 어려워요. 딱 맞춰야 하는 위치가 정해져 있고 그 위치에 맞춰서 스윙을 휘둘러야 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클리어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클리어는 일단 기술의 확장성이 우수해요. 클리어는 물론이고 드롭, 그리고 드롭을 직선 대각으로 다 칠 수 있습니다. 같은 자세에서 클리어, 같은 자세에서 드롭, 같은 자세에서 대각 드롭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대 입장에서는 예측하기가 좀 어렵겠죠. 또한 이것을 연습해서 구사할 수가 있게 된다면 높은 타점은 물론이고 낮은 타점, 심지어 드라이브 치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타점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위에서 놓쳐서 밑에서 잡는다고 하더라도 원리만 알면은 이 손목을 사용해서 멀리 보내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첫 번째 클리어에 비교해서 적은 힘으로도 클리어를 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체력 소모도 덜합니다. 단점은 이것은 손목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면은 일단 멀리 보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릴 클리어는 두 번째 클리어예요. 왜냐하면은 이 두 번째 클리어는 익히는 것이 조금 어렵긴 한데 이걸 알기만 하면은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클리어가 두 번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둘 다 사용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첫 번째 클리어만 사용하시는 분들도 그 첫 번째 클리어만으로도 충분히 경기할 때 무리 없이 경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클리어를 선호하며 손목 사용하는 방법 하나만 익힌다면은 간단하게 구사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두 번째 클리어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백핸드 클리어를 한 번이라도 레슨을 받아보거나 구사해 보신 분들은 다들 알아요. 포핸드 클리어보다 일단 3배 이상 어렵습니다. 일단 몸을 돌려서 내 몸이 바깥을 향해서 뒤쪽을 향해서 공 치는 것 자체가 어렵고, 그리고 공을 보는 것도 어려워요. 공을 보는 것도 어렵고, 스텝도 포핸드에 비해서 우리가 상대적으로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서 스텝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상대는 내 백핸드가 약점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백핸드를 공략하고
그것에 당해온 경험이 있어서 10명 중에 9명은 어떻게든 강하게 때리려고 힘을 줘서 공을 맞추려고 합니다. 자, 하지만 지금부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강하게 공을 때린다는 생각을 일단 버리세요. 뭐야, 강하게 때려도 반도 안 나가는데 강하게 때리지 말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자, 백핸드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은 우선 스윙의 기본기를 익혀야 되는데 강하게 치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몸이 경직돼요. 그래서 스윙이 깔끔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굳어진 상태에서 스윙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영상을 보시고 백핸드 클리어 연습하실 때는 강하게 치려는 생각을 일단 버리고 가볍게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가볍게 스윙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연습 방법을 따라오셔야 돼요. 레슨을 받거나 유튜브를 보면은 백핸드 그립의 측면을 잡으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왜 측면을 잡아야 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Y를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백핸드를 정면으로 이렇게 엄지를 다 받쳐서 잡았을 때 손목을 꺾었을 때의 가동 범위가 이 측면을 잡았을 때의 가동 범위보다 훨씬 줄어들어요. 가동 범위가 달라요. 자, 영상을 보시는 분들 한번 잡아보세요. 백을 제대로 잡고서 스윙을 해보시고 백을 약간 측면을 잡고서 스윙을 해봤을 때 측면을 잡았을 때가 훨씬 더 손목의 가동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측면을 잡는 것이 훨씬 더 손목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동 범위가 넓은 그립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만약에 공이 이 코트의 중간 이쯤에 떴다라고 했을 때 백핸드 정면을 잡고, 그러니까 백핸드를 다 잡고서 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면이 앞을 향해 있죠, 이렇게. 근데 자, 잘 보세요. 이 옆에가 아니라 살짝 뒤로 갔을 때 면이 정면이 아니라 바깥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손목을 썼을 때 바깥으로 가니까 아웃이 되잖아요. 이거를 안으로 끌고 돌으려면 더 많이 꺾어야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아서 손목 꺾는 것만으로 안으로 갖고 들어오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더 팔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되고, 만약에 더 뒤로 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면이 아예 바깥을 보고 있잖아요. 이거를 손목 꺾기 어려우니까 완전 팔이 나와서 치지 않는 한 백핸드 클리어의 각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 측면을 잡았다고 쳤을 때 뒤에서 쳤을 때도 어떻게 돼요? 지금 면이 살아있죠. 그러면 손목을 사용했을 때 가동 범위도 넓고 클리어를 쳤을 때의 각도가 훨씬 더 손목을 사용하기 편한 각도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치는 것, 측면을 잡고 쳤을 때 이렇게 치는 것, 그리고 정면 잡고 쳤을 때는 각이 아예 안 나오죠. 꺾어도 각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잡는 것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넓고 뒤에서 쳤을 때 백클리어 치기 편한 그립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백핸드 클리어를 보통 어디서 치죠? 뒤에서 많이 치죠. 밀렸으니까. 만약에 안 밀렸으면 포핸드로 치겠죠. 근데 보통 뒤에서 많이 치니까 코치님들이 그냥 측면을 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그럼 백핸드는 이 측면을 잡아야 되는구나 라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측면을 잡고 아까 말한 이 옆쪽 면 혹은 약간 옆에서 살짝 뒤로 왔을 때 측면을 잡으면은 슬라이스가 나는 각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공을 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옆, 약간 뒤, 완전 뒤에 따라서 그립의 형태를 조금씩 조정을 해주면서 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타점이 내 몸을 기준으로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 측면으로 엄지를 받쳐주고 앞이면 앞일수록 정면에서 타구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통 앞에서 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정면, 엄지를 면에 다 올린 상태에서 드라이브를 쳐주시고, 백핸드 클리어 같은 경우는 뒤에서 치는 경우가 많으니까 측면을 잡아서 쳐주는 거예요. 이 그립을 이해해야 돼요. 단순하게 무조건 측면 잡는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측면을 잡고 왜 정면을 잡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내가 경기 중에 응용이 가능해집니다. 자, 이제 연습하기 전에 마인드셋 그리고 그립법까지 알았으니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온라인 강의에서 포핸드 스윙을 단계별로 나눠서 손목 사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어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백핸드도 손목부터 사용하는 방법을 나눠서 스윙을 연습을 해야 돼요. 포핸드와 마찬가지로 작은 단위에서 스윙을 확장해 나갈 건데 1단계는 손목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손목을 어떻게 사용하냐? 자, 일단 백 자세를 잡고서 이렇게 손목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탕, 탕,
이게 1단계 스윙입니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손목을 사용할 건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포핸드 스윙할 때는 이 내회전을 사용했다면은 백핸드는 그 반대인 외회전을 만들면서 손목을 사용을 해줍니다. 근데 이때 외회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외회전 후에 바로 내회전을 같이 만들어서 라켓 헤드에 반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탕 이렇게 외회전 내회전을 동시에 해서 이 손목 반동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솔직히 힘 빼고 이 1단계로만 쳐도 아마 지금 치시는 것보다 멀리 날아갈 거예요. 그래서 공을 맞추는 지점을 보고 순간적으로 외회전, 내회전 1단계 같은 경우는 그냥 공을 맞추는 지점에다가 라켓 갖다 대고서 외회전, 내회전 힘 빼고서 외회전, 내회전 이것만 쳐주셔도 생각보다 멀리 갑니다. 쉽죠? 어려우신가요? 만약에 어려우신 분들은 제가 자세를 하나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거울을 보시면서 저를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1단계 스윙 이해되셨나요? 자, 이제 2단계는 이 1단계 이 손목만 사용하는 외회전, 내회전을 사용해서 손목만 사용하는 이 스윙에서 팔꿈치를 추가합니다. 이때 팔꿈치를 몸에 붙이고 라켓 헤드를 세워줘요.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라켓이 공이 날라오면은 공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 공을 치기 전에 몸의 중심에서 팔이 떨어지게 되면은 내가 쓸 수 있는 파워를 40% 이상 잃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공이 오기 전에 이렇게 라켓을 내려서 치시는데 내리지 말고 공 치기 직전에 라켓 헤드를 세워주셔야 돼요. 공 치기 직전까지 세워줍니다. 그 다음 타구할 때 팔꿈치를 피면서 1단계 스윙을 해주면은 2단계 스윙이 완성이 돼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팔꿈치 내 몸에 붙이고 헤드 세워서 1단계 스윙. 준비, 세워서 순간적으로 1단계 스윙. 하면 안 되는 자세, 공에 라켓이 딸려가서 가면 안 되고 맞는 순간까지 잡아놓고 순간적으로 손목으로, 순간까지 잡아놓고 손목으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라켓 헤드에 가속이 붙으면서 공을 타고 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윙 연습할 때 절대로 힘을 줘서 때리시면 안 됩니다. 가볍게 스윙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사실 여기까지 이 2단계까지만 할 수 있어도 백핸드 클리어는 거의 다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윙이 익숙해지면은 힘을 셔틀콕에 실는 것이 절대로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렇다면 3단계는 1, 2단계의 스윙과 함께 팔꿈치를 다시 몸쪽으로 접어오는 겁니다. 자, 아까 2단계가 이거였잖아요. 이제 몸쪽으로 빠르게 접어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건 가지고서 이렇게 탕 누군가 때릴 때 그냥 앞으로 이렇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탁 순간적 스냅을 주면서 몸으로 가져오잖아요. 이렇게 하면 더 강한 타격이 되는데 백핸드 클리어도 마찬가지로 1, 2단계로 셔틀콕을 타격하고 나서 다시 팔꿈치를 몸에 붙이면은 스윙의 반지름이 작아지면서 라켓 헤드에 더 빠른 가속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1, 2, 3단계까지 오면서 중요한 점이 1단계, 2단계를 자, 1단계 다시 이거였죠. 1단계, 2단계 뭐였죠? 줬다가 2단계, 3단계는 갖고 오는 것까지 이렇게 3단계까지 오면서 1, 2단계를 생략하지 않고 그대로 넣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내가 1단계가 안 된다, 아니면 2단계가 안 된다 하면은 그 단계를 꾸준하게 연습을 해준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렇게 단계별로 연습을 하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백클리어 정말 칠 수 있어요. 다만 뭐 이쪽은 아직 감이 없어서 못 치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이 스윙만 오늘 제가 1, 2, 3단계 알려준 것대로 연습하시면은 백클리어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4단계는 이제 몸을 사용해서 조금 더 큰 스윙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4단계는 3단계보다 팔을 더 앞으로 빼면서 손목을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단계와 4단계의 차이는 뭐 더 설명할 것도 없이 몸을 사용하고 팔을 더 크게 휘두른다. 이 정도만 추가하면 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몸을 조금 더 안으로 끌어당기고 똑같이 1, 2단계 똑같이 준비한 상태에서 몸을 피면서 몸에 회전을 주면서 치는데 팔의 위치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몸 더 앞으로 가지고 나와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보세요. 1, 2, 3단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몸 나오고, 자, 이제 여기서 1단계와 2단계, 3단계 뭐 앞에서 스윙을 더 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1, 2, 3, 4단계인데 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4단계 스윙을 경기 중에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3단계만으로도 충분히 클리어를 엔드라인까지 보낼 수 있고 뭐 백핸드 스매싱을 제가 굳이 때리지 않기 때문에 4단계는 많이 사용하지 않지만 어쨌든 4단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뭐 여성분들이나 팔에 힘이 약하신 분들은 이 몸과 가동 범위를 조금 더 넓혀야 되기 때문에 4단계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고, 내가 3단계만으로도 충분히 엔드라인까지 백핸드 클리어를 보낼 수 있다면은 전 개인적으로 굳이 4단계를 몰라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스텝인데요. 스텝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좀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제자리에서 왼발을 열고 오른발을 공과 맞춰서 이동시켜준 다음에 스윙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준비. 왼발, 오른발. 왼발. 자, 만약 여기서 공이 더 멀리 온다? 그러면은 방금 한 스텝에서 사이드 스텝을 추가해 주시면 돼요. 사이드 스텝 하나, 둘, 하나, 둘, 사이드 스텝. 그래서 뭐 보통 경기할 때는 사이드 스텝도 같이 나오는 경우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이 자세 보면서 스텝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사이드 스텝도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오른발, 왼발, 오른발. 근데 이때 방향은 옆쪽이 아니라 뒤쪽으로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지금 보면은 카메라에 제 등이 보이죠? 이렇게 등을 보여주게 만들고서 스윙을 해주는 연습을 해주시는 것이 경기에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할 때는 뒤쪽으로 잡아놓고 연습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유튜브를 보면은 선수들이나 아니면 코치님들의 백클리어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선수분들은 다 각자의 방법으로 수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 방법을 체득하고 몸으로 마스터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한 자세와 조금 다른 자세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제가 오늘 설명한 백클리어의 방법과 다르다고 해서 그분들의 방법이 틀렸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분들의 자세 및 방법이 더 쉽다고 생각하시면은 그 영상을 따라 하시는 것을 오히려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누가 가르친 거랑 다른데? 라고 저한테 말씀하신다면은 사실 제가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설명한 자세가 동호인분들이 따라하기에 가장 쉽고 빠르게 터득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작은 단위에서 파워를 만들어서 확장시키기 때문에 부상의 위험도 없고 손목을 사용하는데 가장 적합한 스윙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설명한 방법으로 연습하시면 절대로 후회할 일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팔의 회전, 외회전, 내회전 만들었죠? 그래서 조금씩 손목 사용하는 방법부터 팔과 함께, 몸과 함께 사용하는 방법을 확장했기 때문에 원리상, 이론상 제가 설명하는 이 방법이 동호인분들이 따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쉬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백핸드 클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제가 처음 레슨을 시작할 때 제가 오늘 설명한 이 방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오늘 찍은 이 영상을 처음 레슨하는 제 자신이 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배드민턴은 원리와 개념을 알고 배우는 것과 모르고 배우는 것은 완전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한 백핸드 클리어의 원리를 알고 연습하시는 분들은 그냥 막 공을 휘둘러서 치시는 분들과는 정말 큰 차이가 날 거라는 거죠. 백핸드 클리어뿐만 아니라 배드민턴의 기본기의 모든 원리와 개념을 제 온라인 클래스에 담아놨어요. 그래서 실력이 제자리라서 고민 중이라면 고정 댓글로 와서 다른 분들이 온라인 강의로 어떤 변화를 얻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도 신청 한번 해보세요.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